네, 오늘 방송을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좀 반등을 했죠. 그 다음에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수급 자체도 일단 상당히 좀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놀라운 거는 이 외국인의 이 수급이 4,800억. 최근에 본 수급 중에서 가장 큰 수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양봉을 만들었는데 어제와 오늘 이 평균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여기라 평균이라 봤을 때 일단 거래량이 상당히 의미 있는 거래량을 이렇게 주면서 지금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매물대를 보면 어떻게 보면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갇혀 있거든요. 여기 있는 이런 매물대를 뚫으려면 사실 이런 어떤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추가적으로 한 3, 4일 정도 더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 매물대를 뚫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오늘까지 보면은 일단 긍정적이지 않을까. 일단 하방보다는 상승에 대해서 좀 더 끌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단기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되는 게, 왜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놓치고 있는 게 이렇게 여기에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뭘 못 보냐면 여기에 이 이동평균선들, 이 이동평균선들에 대한 심리를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요걸 볼까요? 빨간색이 이제 41선인데 이게 40일간의 지난 40일간의 평균 가격이에요. 평균 가격.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빨간 선을 좀 넘었다는 거는 뭐냐면 41선의 그 평균 가격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40일 동안에 산 사람은 지난 40일 동안 산 사람의 평균적으로 비하면 지금 가격이 올라와 있다. 아니면 거기에 위치해 있다. 라고 일단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40일에 산 사람들은 좀 약간 지금 안드로 하거나 아니면 좀 팔거나 이런 어떤 매도세가 계속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위에 보면 60일선인데 아직 60일 전에 샀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일단 여기에 오기만 오면 이제 팔려고 하는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선들이 전부 다 이제 저항선이 되거나 지지선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 뚫기가. 그러려면 이걸 뚫으려면 거래량이 왜 수반이 되냐면 그 많은 매물들을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같이 올라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매수 금액이 상당히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한 5천억 정도인데도 요거만큼밖에 못 올라갔는데, 일단 뚫으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어떤 난관들이 더 존재를 한다.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지금 보면은 뭐 수급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 혼자서 이제 샀는데 700억, 코스닥에서 700억이면 상당히 큰 돈이죠. 그래서 일단 코스피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매물대도 거의 뭐 여기에 비슷하게 일단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매물대를 통과하는 게 우선 과정이고, 그게 이제 언제 통과할 수 있을지, 계속 이렇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그게 이제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어쨌든 시장을 여기 올라와 있는 대로 일단 매도의 금액을 바탕으로 돈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계속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린 화학 쪽, 계속 지금 섹터 자체가 화학 쪽이라 하면은 아시다시피 화장품 쪽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화학에 관련된 그런 업종들, 그 다음에 기업들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아직은 이 의약품은 아직까지 보시면 좀 조심스럽다. 뭐 외국인이 매수를 했지만 개인들이 지금 이제 많이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의약품은 좀 더 손에 넣지 말자
라는 어떤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본다면 조금이지만 조금씩 들어오는 철강 금속 쪽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좀 사지만 이 뭐 기관이 거의 뭐 대폭 거의 뭐 쏟아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아니고, 운수장비 쪽 아시죠? 그쪽에 있는 섹터들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건설업도 계속 좋습니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건설 뭐 이런 쪽에 계속 지금 현재 아주 홀딩하고 있으신 분은 계속 홀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로 사셔야 되는 분들은 여러가지 차트나 이런 걸 보시면서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운수창고도 지금 현재 크진 않지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근데 이제 그 기존에 이 기관이 매수하던 금융업을 오늘은 외국인도 같이 한 8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코스피를 본다면 화학, 철강금속, 운수장비, 건설, 운수창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딱 보면은 뭐 여기 이게 보이네요. 제조 쪽인데 제조를 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이진 않고, 일단 지금 여기 IT 하드웨어 쪽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뭐 순수하게 또 IT 소프트웨어 쪽도 계속 들어오는 것 같고, 지금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하나 얼라스를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지난 한 3일간 꾸준하게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락문화는 팔았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당분간 좀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좀 약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오락문화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차익 실현을 좀 하거나, 아니면 뭐 한 비중 조절을 좀 해서 뭐 50% 이하로 이렇게 가져가는 이런 전략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 다시 매수하는 쪽으로, 여기를 완전히 다 팔고 나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오락문화는 계속 그 관심 있는 섹터지만 지금 수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수급이 안 들어오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이나 아니면 뭐 분할 매도를 통해서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이제 제약은 지금부터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코스닥의 제약은 좀 잘 보시고, 일단 관심 섹터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전기전자는 잘 모르겠고, 일단 저기도 있고, 여기 소프트웨어 쪽도 괜찮고, 사실은 뭐 여기도 괜찮아요. 디지털 콘텐츠도. 여기 오락문화는 음악이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관련돼서, 디지털 콘텐츠는 사실은 어떤 그 섹터에 있는 지금 현재까지 약간 크진 않지만 약간 지금 돌리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도 좀 다시 한번 더 들여봐야 되는, 그러니까 오락문화가 가니까 디지털 콘텐츠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리죠. 이게 섹터가 계속 돌기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비중 조절, 그 다음에 분할 매도해서 차익 실현 뭐 이런 전략을 하면서 방망이로 짧게 쪄가면서 일단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 큰 바닥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컨센서스 자체는 어제랑 동일하고요. 뭐 바뀐 내용은 없어요.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이 뭐 리포트를 상당히 과감하게 이렇게 뭐 40% 30% 이상 이렇게 상향시키기나 어떤 그런 기업들을 쏟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외인 매수서를 본 어떤 그 관심 정보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연말에 이제 가면서 그 배당이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또 이 우량주가 뜨는데, 뭐 관심 있으신 분은 그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제 LG화학은 화학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 외국인 지분이 너무 많으니까 좀 그렇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이
많지만 상당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유심히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아차, 그 다음에 현대건설, 이것도 계속 추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NC소프트는 모르겠어요. 저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아직은 좀 약간 크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관도 리포트 자체가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에서 매집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CJENM,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 외국인이 먼저 수집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보십시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크게 막 이렇게 반등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게 개인 매수자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LG 플러스 통신주죠.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 이 부분도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사실은 이 화장품 업종 중에서도 새로운 비전이 있는 그 씨앗 같은 그런 어떤 종목에 가는 게 사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현대중공업도 이제 계속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SDI 이런 정도도 HLB 이거 지금 계속 뭔가 이벤트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상하슬래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바이로메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항공우주는 계속 들어왔죠. 한 3개월 4개월 됐을 텐데 계속 들어오고, 메디톡스는 넘어가고, 현대로템은 이제 이게 남북 경협 그 다음에 철도주 관련돼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건 어떻게 보면 항상 뭔가 이벤트가 있는 걸 일단 그걸 기대 심리 이런 것 때문에 오르기 때문에, 기업 실적 플러스 그 다음 기대 심리도 있으면 또 같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단기적으로 더 접근하기도 괜찮다. 대림산업, 건설업종 중에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무거워서 문제죠. 그 다음에 IT 하드웨어 쪽에 지금 이런 어떤 AP 시스템도 좀 뜨는데, 이것도 이제 천천히 관심 가지고 나와야 될 거. 휠라코리아, 다시 뜨기 시작했고, 아까 제철 앞에 우리가 섹터 분석할 때도 제철이 떴었죠. 제철 쪽 계속 보셔야 될 거. 현대제철. 대한항공 아직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신라젠, 팔았다 넣었다 하는데 기간이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도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우건설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대우건설이 모르겠어요. 무슨 수주 정보가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대우건설이 갑자기 건설주 중에서 뜨기 시작했는데, GS건설, 대림건설, 그 다음에 현대건설, 이 다음에 지금 대우건설이 이제 또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한올바이오파마, 이것도 계속 좋죠. 아직까지 유효하고 계속 홀딩하고 있어야 되고, 영업무역, 그 다음에 제일기획은 떴다 안 떴다 했지만 또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셀트렌제약 어제 며칠 안 됐죠, 나온지. 이것도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약주가, 코스닥의 제약주가 같이 가면서 이쪽도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루에 20억씩이면 작은 돈은 아니니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카페24 한동안 많은 조정기를 거쳐서 지금 다시 이제 가는 것 같고, GS건설, 이게 여기 나오네요. 대우건설이 오히려 위에 수급량으로 보면 대우건설이 더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에. 아티아, 이게 이제 남북경협, 그 다음에 철도주죠. 그 다음에 메크라 인프라도 보여야 될 것 같고, 유한양행, LNF까지.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제약 쪽하고, 그 다음에 의약품, 화학 쪽하고, 그 다음에 철강, 건설, 이렇게 앞에 우리 섹터별로 분석했던 그런 부분에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참 지금 있던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올리다가 아마 나중에 또 좀 너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좀 많이 붙는다 싶으면 또 다른 데로 돌리겠죠, 돈을. 그때는 또 그때 봐가면서 또 같이 빼면서 아니면 차익 실현하면서 또 같이 따라가는 전략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까지 봤는데,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빨리 이제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하나를 같이 보려고 지금
근데 제가 그 관심 종목을 이렇게 뽑아드리면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뭐 어떻게 이걸 그 분석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일단 좀 난감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한번 잠시 잠깐 나눠볼게요.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원래는 이렇게 쉐어링을 안 하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잠시만요. 이게 이게 이제 제가 그 관심 종목을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뽑고 그 중에서 또 약간 이렇게 더 정리하고 이런 부분도 많은데, 지금 오늘 이게 사실은 어제 그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생각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저는 저한테 제가 생각한 것 중에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비추르셀도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여기 외인 관련돼서 일단 나오진 않지만, 일단 공장이 전수된 이후에 지금 3분기부터 이제 정상 운행되고 있고, 외운 기간이 매수가 확인이 아직까지 크게 이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 라고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어제 제가 했죠. 지금 오늘 이제 좀 약간 조정을 한 거의 많이 받았는데, 아마 이 공매도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수급을 계속, 외국인이 주도니까 이걸 계속 가져간다 그러면 일단 굳이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관심이지만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고, 이렇게 분석하는 가운데서 지하철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왜 이걸 좀 주시를 하냐면,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스크린샷을 떴는데, 이 이평선에 대해서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평선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에 이렇게 뚫는 이런 자리가 나왔거든요. 그것도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그래서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외국인이 지금 이제 기관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계속 매수세로 들어가고 있는 만큼, 이걸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도 같이 이렇게 동시에 같이 해주면 이건 분명히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전 고점까지 일단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일단 지금 매물대도 크게 보이지는 않고 이걸 이미 통과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 56,000원까지 뭐 저는 이제 1차 목표 2차 목표 이렇게 잡지는 않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본다 그러면, 안타를 위주로 본다 그러면 전 고점까지 가는데 충분히 문제없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분석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지하철건설은 내가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되겠네,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짜게 되고, 대우건설 아까 나왔잖아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관통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봉 쪽에서 이동평균선이 하락세에 앉아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들어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 그만큼 위에 이제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아직은 관심 종목, 그렇죠? 그 다음에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걸 들어가기가, 지금 외인 매수세가 우리가 방금 외인 매수세로 본 어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여기 있잖아요. 계속 외인이 매수하고 했는데, 그럼 나도 그럼 들어가야 되냐 물어본다면 어때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지금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지금 이동평균선의 이력이 예를 들면 제일 긴 거 150 중에서도 지금 상당히 이렇게 이익이 나 있는데, 내가 굳이 여기 들어가서 같이 간다 해서 이게 얼마만큼 갈 수 있을지, 오버슈팅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게 다시 내려와 가지고 얘들과 같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모아진다 그러면 뭐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도 되겠죠. 왜냐면 그때까지도 계속 외국인이 수급이 있다면. 그 다음에 CJ-CVG 같은 경우는 오늘은 안 떴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떴는데, 60일선 관통을 지금 하려는 듯 말리는 듯 이렇게 있어요. 근데 뚫지를 못했어요, 지금. 왜냐면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등반이 돼야지만 이게 대해서 의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은 약간 이렇게 주춤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평선은 뭐다요? 그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걸 뚫으려면 그게 만약에 매물들이 많으면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이게 관망을 한 다음에 확 들어오지는 어떤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더 나온다 그러면 CJCV도 상당히 밑에 저평가되기 때문에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급 분석을 해보니까 CJCV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직까지도 보시면 여기 개인 매수세가 우세해요. 양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하고 이 기관 같은 거에 음으로 들어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팔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서로 사지도 않아요. 그래서 뭔가 힘의 균형에 의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의미 있는 게 들어온 게 여기 보시면 여기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 기관들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 여기 보이시죠? 외국인, 그 다음에 여기 기관. 그래서 이게 의미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다가 그런 일이 나오면 일단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아까 현대차는 아니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잘 모아놨죠. 이게 모아놨다가 한번 뚫었다가 뭔가에 의해서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 또 매물대 엄청 많이 쌓여 있겠죠. 근데 그걸 다 뚫고 이렇게 올라와 줬어요. 그래서 위에는 지금 현재 매물대가 뭐 누르는 압력이 많지는 않다. 또 특별히 이제 여기 보시면 이 거래량 이틀간 이 양봉 보십시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도, 그 다음에 동시에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는 어때요? 아까 위에 여기 CJCV는 이 개인이 매수세가 우세했는데 여기는 이제 바뀌어 있죠, 상황이. 근데 이제 기관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만 주구장창 혼자 와서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최근에 한번 보면 기관이 양으로 돌아갔어요. 매수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요 기간 동안. 그래서 요거도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이 62선을 뚫고 올라갔어요. 근데 거래량이 없어요. 불안하죠? 이게 이제 여기 뚫고 있지 않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수급에 의해서 되겠지만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다. 그리고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화장품이지만 얘는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죠. 한번 뚫으려고 했다가 부딪혀서 내려왔고, 여기에서 다시 41선에 다시 반등을 하지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없고, 그 다음에 펜오션 같은 건 어떠세요? 이걸 사고 싶으세요? 지금 펜오션도 많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어떤 그런, 여기는 지금 잡히질 않았는데, 펜오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했다고 해서 이걸 사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안 사고 좀 더 지켜보고 싶으신가요? 왜냐면 아직도 넘어야 될 심리선들이 안쪽에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아직 조심스럽다 라고 일단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제가 한번 수급으로만 이제 순수하게 본다 그러면 사실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아직까지 기관이 협력을 많이 잘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조금 약간 주춤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가 지금 시그널이 안 맞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걸 넘기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게 일간이고 이게 주간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걸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여러 가지 달라지고, 제가 이제 아시아나항공은 말하지 않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여기 아까 우리 관심 종목에도 나왔었죠, 여기. 대한항공과 함께,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 오늘은 안 떴네요. 그쵸? 어제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하루하루 이렇게 조금씩 금액 차이가 나면서 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하지만 그래도 항공주는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유효한 섹터 중에 지금 이제 이런 그 차트를 보는 그 훈련이 이런 거죠. 그래서 본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일단 본인 연습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향후 이제 이걸 가지고 그 투자를 할 것인지 언제 들어갈 것인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어떤 관심 종목을 뽑아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 어떤 분석, 차트 분석,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은 오늘 하진 않았지만 기업 분석도 하셔야 돼요. 해가지고 일단 그게 매수 매도, 그 다음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시황이 이렇습니다. 개인이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버티다가 지금 이제 막 팔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걸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보다도 기관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이제 어제까지의 어떤 상황인데, 여기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어때요? 아래 위로. 일단 그 외국인이 좀 주춤은 했지만 지금 좋은 점이 뭐냐면, 개인은 계속 지금 수급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고, 일단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아직 기간은 계속 순매수 상태의 어떤 그걸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만약에 3일 이상 이렇게 너무 개인 매수로 이렇게 왔을 때는 사실은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이 흐름,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체 시장이 아니라 탑 500 이 시장에 대해서 일단 계속 제가 따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아마 초반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보신 분들은 이걸 계속 제가 설명도 드렸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수급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계속 제가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약간 수급이 또 언제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이런 어떤 수익률을 내기가 시장이 좀 용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시장에 대응해 가면서 이런 어떤 관심 종목을 통해서 좀 수익도 누리시고, 그 다음에 길게 말고 짧게 이렇게 수익 실현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어떤 시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런 어떤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일단 어떤 자신만의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성과를 내는 그런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